입춘이 지나고 바람의 끝은 한결 보드라워졌지만 마음의 응달은 여전히 시린 계절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무뚝뚝했던 해병대 출신 할아버지가 핑크색 유모차를 끌고 송도 신도시를 누비게 된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도에 사는 박근식입니다. 올해로 딱 70입니다. 해병대 출신 중학교 체육교사로 30년을 넘게 있었으니 제 인생에 대충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면 일어나 베란다 문을 열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입니다. 40평 남짓한 이 넓은 집에서 제가 내는 소리라곤 텔레비전 뉴스 소리와 정수기 물 내려가는 소리가 전부였습니다. 자식놈들은 명절에나 얼굴 비추고 화상통화로 안부 묻는 게 고작인 시대니 외로움도 이젠 가구처럼 익숙해졌지요. 저는 유독 개를 자식처럼 끼고 도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강아지 유모차를 만나면 일부러 헛기침을 크게 하며 고개를 돌렸고 강아지에게 엄마랑 산책 갈까 하는 목소리라도 들리면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핑크색 유모차의 주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사건은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단지 내 실버 방범대의 순찰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옆집 2201호 세댁이 저희 집 앞에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군요. 품에는 돌 지난 아기를 안고 한 손은 하얀 털뭉치 같은 강아지를 든 채였습니다. 어르신,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애견 호텔도 꽉 차서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친정이 지방이라 강아지를 맡길 데가 없어요. 제발 이 아이 좀 잠깐만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당황한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새댁이 제 품에 떠맡기듯 안겨준 건 하얀 털뭉치 하나와 분홍색 가방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개 키울 줄 몰라요. 소리를 쳤지만 이미 엘리베이터 문은 닫힌 뒤였죠. 거실 한복판. 제 발밑에 남겨진 건 볼이라는 이름의 말티푸였습니다. 제 손바닥 2개를 합친 것보다 작은 녀석이 저를 빤히 올려다보더군요. 야,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소파 밑으로 기어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짖지도 마. 알겠어? 나 무서운 사람이야. 저는 엄하게 훈계를 하고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겁을 먹기는커녕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돌리더니 제 발치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까? 그러고는 제 등산 양말을 코로 킁킁거리더니 툭 쓰러져 제 발등 위에 자기 턱을 괴고는 눈을 감더군요. 그 보드랍고 뜨끈한 온기가 양말을 타고 발등을 지나 심장까지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제자들도 무서워하던 제 앞에서 이렇게 무방비하게 배를 내미는 존재는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2211호 세댁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이가 입원을 해야 하는데 오늘 밤은 들어가기 힘들 것 같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한 대 피우려다 보리의 맑은 눈망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왠지 모를 죄책감에 라이터를 내려놓았습니다. 야, 너 배 안 고프냐? 저는 새댁이 건네준 가방을 뒤져 유기농 수제 사료라는 봉지를 뜯었습니다. 그릇에 사료를 담고 물도 떠서 보리한테 주었습니다. 참나, 내가 살다 개수발을 들게 생겼네. 보리는 밥그릇을 비우더니 저의 무릎 위로 폴짝 뛰어올랐습니다. 이놈 봐라. 야, 내려가. 해병대 바지에 개털 묻으면 안 돼. 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의 손은 어느덧 보리의 부드러운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솜사탕처럼 폭시인하고 뜨끈한 체온.
평생 누군가를 억압하고 가르치기만 했던 저의 거친 손바닥에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생명의 박동이 전해졌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렸는데 보리가 안방 문 앞에서 낑낑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디 짐승이 안방을 들어와 하고 호통을 쳤겠지만 그날은 왠지 그 소리가 나 좀 혼자 두지 마세요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거실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녀석은 기다렸다는 듯 제 팔뚝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녀석의 몸에서 느껴지는 은은한 샴푸 냄새와 일정한 심장 박동. 아내가 떠난 뒤 처음 느껴보는 살을 맞대는 온기였습니다. 저는 녀석의 작은 등을 손가락으로 가만가만 쓸어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게 뭐라고 이 적막한 집안에 온기를 채우는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실버 방범대 순찰을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리를 혼자 둘 순 없어서 결국 새댁이 맡긴 개 유모차를 꺼냈습니다. 해병대 자존심에 동네 사람들 볼까봐 모자를 푹 눌러쓰고 광장으로 나갔죠. 지나가던 이웃들이 저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22층 아버님 아니세요? 어머나, 강아지가 정말 이쁘네요. 항상 무뚝뚝하게 인사만 하던 이웃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고 아이들이 제 주변을 뱅뱅 돌며 웃었습니다. 무서운 할아버지에서 다정한 보리 할아버지가 된 순간 저는 핑크색 유모차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리의 눈높이에 맞춰 세상을 바라보니 늘 보던 송도의 풍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셋째 날 오후에 터졌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빵 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겁이 많은 보리가 깜짝 놀라 유모차 밖으로 튀어나갔고 그대로 아파트 단지 옆 좁은 도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보리야! 안 돼! 보리야! 거기 서!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평소 계단도 힘들어하던 제가 그날은 현역 시절 전력 질주를 할 때처럼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도로 한가운데 덜덜 떨고 있는 보리의 하얀 털뭉치가 보였습니다. 저는 앞뒤 가리지 않고 도로로 뛰어들어 녀석을 품에 안았습니다. 보리는 제 가슴팍으로 파고들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이 작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평생을 강하게만 살아야 한다고 배웠고 약함을 숨기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른이 넘어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마음이고 사랑은 그 존재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보리와의 5일간의 동거는 새댁의 복귀와 함께 끝이 났습니다. 녀석을 보내고 돌아온 집안은 다시 예전처럼 차가운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보리가 누워있던 발등이 유난히 시리고 녀석이 갉아먹던 거실화 끝자락만 봐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까요? 경비실에 들렀다가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2201호 아이가 개털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져서 새댁이 보리를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2201호 벨을 눌렀습니다. 새댁, 보리 입양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부탁인데 그 녀석 내가 키우면 안 될까요?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돌볼게요. 새댁은 제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리는 다시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 거실엔 다시 핑크색 유모차가 당당히 놓여 있습니다. 송도의 차가운 바닷바람도 적막했던 오후의 그림자도 이제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 낡은 양말 위로 턱을 괴고 잠든 이 작은 생명이 이른의 늙은 해병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있으니까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남은 여생 동안 완수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작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음의 온기가 닿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춤추게 합니다. 지금까지 김 작가의 라디오 사연이었습니다.